그래서. 아, 근데 미래에 대한 꿈이나 계획은 꼭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없어도 되면 되는데요. 에고는 계획이 안 서면 에고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에고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하세요. 다만 지나간 것 때문에 그 집착하거나 끄달리지는 마시라는 거지 과거를 꺼내서요. 깨어서 정확히 반성하고 내려놓으시면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정확히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참나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원을 세운 것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막연한 걱정에 시달리지 말고 또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되면 제일 자명하겠다, 모두에게 이득이겠다 이런 거 분명히 이건 양심의 근거에서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양심적으로 욕심, 제가 분명히 다루는 건 욕심이니까 욕심이 하는 소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걸 양심상 결국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잘 하자는 게 돼요. 과거의 문제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성한다는 거. 미래의 문제도 지금 여기 가져와서 깨어서 정확히 원 세울 건 세우고 또 하늘한테 맡길 건 맡기고 또 내가 노력할 건 노력하고 이렇게 자명하게 처리하시는 게 그게 과거 미래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자체를 뭐 이렇게 과거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금한다든가 미래 생각을 금한다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고 계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인과대로 하늘의 법대로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좋은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니까 더 중요한 거에 충실하자는 거지. 그게 뭐 막연히 막자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자명하게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지금 내가 자명히 처리하느냐 문제를 여기에 관점을 두고 가시다 보면 자꾸 과거 미래에 끌려다니는 게 자꾸 줄어드시겠죠. 과거에 뭔가 후회할 일도 지금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더 집중하시다 보면 또 영향을 덜 줄 거고 또 반성할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서 정확히 반성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명하게 과거에 대한 문제도 처리하는 게 지금을 잘 사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이랑 관련된 일이에요. 뭐냐면 과거 미래에서 막연히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고요. 결국 지금이라는 게요. 과거 미래 없이 지금이 있나요? 현재라는 게. 즉 이 현재라는 것도 과거의 결과물이고 또 미래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상하지 않는 현재라는 건 없어요. 과거를 부정한 현재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잘 푼다는 거 안에 과거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를 깨워서 잘 푼다는 거 안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과거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미래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다뤄줘야 돼요. 그건 맞고 다만 과거에 집착하고 계시지 마시라. 그건 어차피 흘러간 일이니까 집착하지 마. 재행이 무상한 거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마치 과거가 안 지나간 건 마냥 내가 붙들고 계시지 마시라는 거고 일체는 개고라는 거는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니까 딱 내 뜻대로 미래가 꼭 퍼펙트하게 내 뜻에 다 만족되게 벌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세워서 미래를 대비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제일 잘 사는 법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깨어서 하시라는 말 한마디로도 돼요. 뭐든지 깨어서 하시라. 과거에 대한 후회도 참회도 깨어서 하시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도 깨어서 하시라. 그럼 더 나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더 나가요.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칩니다. 이것도 웃기죠. 미래의 일 때문에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이미 불안해 있고 내가 이미 전전긍긍하고 초조해지면 혹시 안 될까 봐 마음이 뛰고 있으면 그때 사람이니까 뛰어요. 그렇게 돼요. 그 자체를 다 아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 자기한테 잘 인도해 주라는 거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또 지나가 버린 과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면서 지금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는 게요. 지금 깨어 계시는 그걸 막을 명분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지금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에 참나를 만나셔야 돼요. 과거의 하느님, 미래의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데 과거일, 미래일 때문에 지금의 그 참나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지는 맛이라. 요게 사고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생겨도 빨리빨리 돌아오겠죠. 자명한 대로. 그래서 계속 자명한 대로 돌아오시다 보면 쓸데없는 대로 이제 자꾸 덜 갑니다. 편해지실 거예요. 점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명해지다가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는 꼼꼼히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의 자명한 굵직한 계획만 세우고 가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편해지시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라는 것도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한 90점 맞았어요. 좀만 더 하면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체 계고라는 걸 아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90점만 해도 참 대단한 거면 거기에 만족할 줄도 아시라.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면 또 잃어버리는 수가 흔합니다. 그런 것도 통해요. 일체 계고라는 게 우주가 어느 한 사람을 어떻게 100% 만족시켜줘요.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도 한순간 만족이면 여러분이 그게 원하겠습니까? 한순간 만족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계속 나는 내 인생은 계속 100% 아주 퍼펙트한 만족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럼 이거 자체가 부당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이루어진다든가 너무 그런 얘기, 그 말도 일정 부분 자명합니다만 선을 넘어버리면요. 그 말 자체가 독이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내 삶을 보면 계속 또 이제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나의 이 자명한 삶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여유만 가지셔도 홍익보살 실전지침 14조 잘 이해하신다면요. 만족할 때 딱 이렇게 멈추는 도리도 아실 거예요. 이 정도가 나와 나 모두 제일 딱 좋은 정도 자명합니다. 여기서 내가 더 가지면 남들이 날 질시하고 또 안 좋은 카르마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딱 좋다. 너무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양심의 달인이 아니라 처세의 달인들만 해도 일부러 다 안 가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요거 하나 얻자고 다른 거 다 망칠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허점을 보이고 일부러 덜 갖고 합니다. 처세의 달인도, 영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양심의 달인, 자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공식을 몰라서 또 헤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계획은 좀 여유 있게 세우시고 봉호 선생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삶에서 그분 글에 저는 그분 글을 거의 외울 정도로 다 봤거든요. 글자가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최적자. 봉호 선생님도요. 유지자 경성이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랑 좀 다릅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죠? 유지자. 이 경자가 아니죠. 유지자 경성.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마침내 이루리라. 요 말 좋아하세요. 뜻이 있는 자는 근데 뜻이 있다는 건요. 뜻을 세우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뜻이 뜻이 섰다는 건 그 일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몰입한 사람은 반드시 뭔가 이뤄낸다는 거예요. 근데 100% 만족하게 꼭 내가 원하는 걸 하늘이 그걸 도와서 이룬다가 아니라 내가 뜻을 세우고 정당한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죠. 내 노력으로 반드시. 근데 뜻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노력을 여기저기 조금씩 하고 다녀요. 뜻이 하나로 선 사람은 한 군데다가 모아서 노력을 하겠죠. 그럼 결과물이 나온다는. 유지자 경성은 뜻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뜻만 세워놓고는 하늘이 이루어주리라. 이런 공식을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안 이루어져요. 뜻을 세우고 내가 온몸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때 하늘도 도와주는 거지. 그건 이제 보조적인 거지. 하늘이 도와서 이루라 하고 난 뜻만 세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또 하나 좋은 말씀이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최안 최적자를 세우라고 해요. 최안 최적자. 가장 안락하고 가장 적합한 걸 목표로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최종 목표는 커도요.
지금 당명 목표는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만한 거여야 돼요. 아무튼 제가 그 보고 선생님 책이나 글 봤을 때는 항상 저 얘기만 하세요.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그러려면 그 뜻이 최한 최적의 뜻이어야 되는 목표가. 가장 안락하고 가장 적합한 거. 내가 해볼 만한 거. 근데 해볼 만하지 않은 걸 목표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뜻이 나보다 크잖아요. 몰입도 안 되고 몸이 아파요. 몰입이 안 돼요. 아이고 그게 되면 기적이지 뭐 이런 마음만 되면 요행이지 그러면서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마음만 계속 오고 가요. 돼버리면 좋겠다. 기적이 근데 기적이란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예전 고전에도 그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노력해서 대가를 바라는데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요행만 바란다는 거예요. 요행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꼭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 마음 쓰는 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뜻을 세울 때 잘못 세우고 계신 게 자꾸 목표를. 불가능한 목표만 계속 세우면 사람 죽어요. 저도 만약에요, 지금부터 제가 자꾸 불가능한 목표만 세우면 저 아마 어딘가 쓰러져 누워있을걸요? 힘들어서. 뭘 해볼 수가 없죠. 불가능한 목표만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별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될 것 같다. 가장 적합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 만한 거에다 먼저 뜻을 정해. 그거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 해서 올라가면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기적 같은 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공식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전 어른들은 항상 자명한 거, 이게 자명하잖아요. 자명한 공식을 그냥 자명하니까 여러분 거부감도 없고 그냥 할 만해요. 자명하니까. 그런데 결과물은 엄청납니다. 자명한 거만 따라가시면.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지식을 알고 지혜를 얻을 때도요. 예전 어른들 항상 근사예요. 근사. 근사록이 논어의 근사에서 나옵니다.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라. 내가 조금 머리 쓰면 알만한 것부터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고 갑자기 안드로메다 너머를 자꾸 연구하시면 또 쓰러져 계실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제 뇌가요 다운돼 버려요. 멘붕이 와요. 감당할 수 없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뇌가 컴퓨터처럼 다운돼 버립니다. 계산을 못 하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아낼 만한 것부터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면 노력하면 할 만한 것부터 하는 거죠. 뜻을 세워서. 그러니까 뭔가 알아내고 뭔가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시면 하루에 조금씩 나아가시다가 1년 뒤면요. 엄청난 경지에 가 있는데 그거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한 방에 뭔가를 얻어보려는 마음에. 그러니까 참선을 해도 한 방에 붙여대려고 연구하시고 하시면요. 공부를 못 해요. 막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보다는요. 되게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지 지금 한 방에 못 되면 나 못 된다. 막 이런. 그러니까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결과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돼 있거든요.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될 것 같지 않다는 내면의 소리랑 싸워야 되고 안 됐을 경우요. 엄청난 이 시간과 이걸 낭비한다는, 정력을 낭비한다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내면의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전해 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가장 적합한,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최고로 안락하고 최고로 적합한 그거를 목표로 삼으시라. 한자로 저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살 때나 이렇게 그 글이나 말씀 들을 때 항상 저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저게 머리에 박혀서 몰입책 쓸 때도 제가 그 최종 목표는 멀리 세우더라도 바로바로 이 중간 목표들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만한 걸 세워. 그래야 몰입이 돼요. 간단하게 몰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이 될 만한 거를 목표로 세우시면요. 잠 안 자고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할 만해요. 근데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면 끙끙 앓고 계시다니까요. 쓰러져서. 이거 아시면 돌을 닦으실 때도 갑자기 막 이번 생에 칠지 막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일단 한 급수 나보다 윗급수를 목표로 해서 한 걸음 가시다 보면 그래서 봉 선생님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법계의 중진이 돼 있을 거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 도인들 세계에서 어느덧 중진 자리 차지하고 있을 거다. 그 말씀이 참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너무 좋아했던 거지. 저 자체는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게으르다는 것도 상대적이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부지런히 하는 타입이 못 돼요. 예, 그런데 이 도나 이런 건 너무 좋아해서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또 하고 하루에 또 하고 또 하고 한 건데 한참 하다 보니까 제 앞에 가던 선배들이 다 사라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재밌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은 엄청난 경지에 갔을 거다고 막연히 예상하고 그냥 저는 그냥 재밌어서 저대로 그냥 계속 길을 간 건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꼭 앞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 선생님 말씀 제가 아주 실증으로 체험해 본 거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꽤 가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좋아서 하나씩 제가 알 만한 거 연구하고 할 만한 거 해본 것 뿐이죠. 무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게 몰입이에요, 결국. 몰입 안 될 만한 거는 여러분 해보셔봤자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 오히려 좌절해요. 길에서 탈선해요. 이제는 그거 생각만 해도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재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하시면은 이제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 몰입책에서도 결국 몰라 잘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욕심도 내려놔보고 자꾸 내려놔보면서 자명한 길로 잡념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편견도 내려놓고 자명한 길로 가시면 일생이 사람마다 뭐 길고 짧고 다양하겠지만 그 기간 안에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성취를 할 수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 얘기 하실 때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더 있는데 뜻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루리라. 뜻은 반드시 최한 최적자에다가 목표를 먼저 세워라.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말로는 뜻이 높지 않으면 공부가 얕은 대로 흐른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좀 높게 잡아라. 당면 목표는 분명히 내가 할 만한 걸로 잡아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공부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뜻 있는 자가 반드시 이루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스승 잘 만나야 된다. 두 번째, 도반의 권고가 있다. 도반이 옆에서 자꾸 또 부추겨줘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정성이다. 그럼 이것도 결국 몰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 못하면 다 날아가요. 요 세 가지 조건 만났는데 실패할 수가 없다. 뜻이 있고 목표가 할 만한 건데 그리고 이 세 개의 조건을 갖췄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길을 걷는 부분이죠. 도를 닦는 부분에서 실패해 볼 리가 없다. 지금 스승이라는 걸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공부법이 지금 정확히 공부법을 알고 계시는지 그 법을 설명해 줄 사람을 만났는지 같이 길을 갈 도반을 지금 같이 동반자 그 여행길에 동반자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갈 만한 정성 몰입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그 일이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다 할 수 있다는 안 될 일 같으면 또 다른 길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아무튼 이 중에 뭐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 부족한 거를 더 보강도 해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셔서 반드시 꼭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게으른 사람인데 미래에 대한 또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에고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예요. 왜 불안한가? 지금 이 시점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에고가 불안하더라고요. 또 과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찜찜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산다고 해도 결국 현재를 잘 살려고 해도 미래나 과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순간, 즉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나름의 답은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과거는 이렇게, 미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그렇게 보겠어.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겠어. 그래야 과거도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고 미래도 좋은 씨앗을 갖게 돼. 지금 내가 현재를 망치면 과거, 미래가 다 망쳐져. 과거는 나쁜 결과를 낳게 되고 미래는 나쁜 씨앗을 얻게 돼. 이렇게 항상 생각을 정리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데 그게요. 또 한 시간 뒤에는 제가 또 달라질 수 있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제 또 입장이.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래서 계획은요. 계속 바뀌고 수시로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자명한가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미래에 대한 계획과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이 순간 현재 내 삶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입장을 분명히 하시라.
그리고 그 입장에 집착하지 마시라. 그럼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이 전체의 입장조차도 또 흘러가 버린 겁니다. 무상하게. 그러니까 오늘이요. 오늘 계획은 뭐다? 내일 아침 되고 나니까 다른 게 더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그걸 택해서 또 그날 하루를 사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이런 것도 일체 무상한 거니까 그것도 다 흘려버리시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요. 좀 또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내일이면 다 이 계획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무상한 거니까. 그래서 공식대로 살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공식이라는 게 일체가 무상하더라. 그 무상한 거에 집착하지 말자. 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더라. 그럼 세워놓자. 근데 그 계획도 무상하더라. 그러면 집착하지는 말자.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명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이미 그거는 제 몫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